마지막까지도 좀 잘 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시 반에 끝내려고 했는데 다 이게 1, 2분씩 지연되다 보면 좀 지연이 많이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5번째, 박근혜와 우리 공화당입니다. 자, 이것은 완전히 감정 완전히 빼고 박근혜 대통령이 3월 24일 날 서울 삼성병원에서 나오셔가지고 대구 이 소위 말하는 사저에 들어가실 때까지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던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예요. 이건 뭐 정치판에서 이건 당연히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 대구 달성 육아읍 거기 그 사저의 환영대회를 주관했던 세력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공화당. 그 환영 행사를 우리공화당이 주축이 돼서 한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뻔히 자신을 위해서 그 엄청난 환영 행사를 한다는 걸 딱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저 앞에 그 스피치를 하는데 그 우리공화당 당원들에 대해서 우리공화당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해요. 한마디도. 이제 그러시다가 그럴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다가 이 우리공화당한테 정말 완전히 이거 완전히 멘붕이에요. 멘붕. 그 멘붕 상태에 빠뜨린 게 뭐냐면 유영하가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유영하 그 후보의 후원회장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딱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 공화당이 멘붕이 돼요. 멘붕이. 나는 이걸 우리 공화당의 당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그동안 5년 동안 정말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존재하고 존립했던 게 우리 공화당이라는 것을 나는 완전히 이해합니다. 근데 박 대통령이 그 사저 앞에 우리 공화당이 만든 그 환영 행사장 그 연단에도 오르지 않고 그 스피치 안에 우리 공화당 당원들에 대해서 뭐 언급하는 그 대목이 아무것도. 그러나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취한 행동과 그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거 그걸 보고서 맡게 된 걸 보고서 완전히 완전히 멘붕 상태. 그건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 당원을 버렸다. 나는 이건 아니라고. 우리 공화당 당원을 버렸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게. 단지 뭐냐, 우리 공화당과는 다른 과거 자신이 대통령 시절 또 그 전에 정치 활동을 함께했던
친박계를 버린 건 유영아 변호사 말이 맞다. 친박은 없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누차 제기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건 맞는 말이다. 삼성서울병원 앞에 몰려들었던 그 친박 찌꺼기들, 그 잔당들에 대해서 눈길도 두지 않았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버린 거다. 그러나 그 친박을 버린 거하고 우리 공화당을 버린 거하고는 난 아니라고 봐요.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유영아 변호사가 후보로 출마하게 하고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는 것은 이건 우리 공화당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 무슨 얘기냐? 유영아에 대한 의리의 문제다. 의리의 문제. 유영아에 대해서 자신이 그 고마움을 갚아줄 수 있는 아무런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관직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달라. 입장이 달라요. 우리 공화당에 누구를 과연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의 누구를 지금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지지하거나 후원했을 때 이른바 보수 분열하고 있다는 그 비난을 박근혜 대통령이 피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영아를 지지해서 유영아가 국민의힘에 나가가지고 후보가 되는 문제와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문제와는 다른 거예요.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이 그 환영회를 주도했다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달성에 사전에 들어가는 그때에 나는 뭐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뭐 조원진 대표와 감사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완전히 대한민국 언론이 이건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보수를 분열하고 있다는 그 모든 비난을 쏘았을 거라. 이것은 우리 공화당이 이해를 해야 돼.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나는 이해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지난 오전 동안 이른바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데 조원진 대표가 아니고 유영아 변호사를 창구로 쓴 것은 만약에 조원진 대표를 창구로 했을 경우에 이게 정치인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엄청난 구설수에 휘말렸을 거라고. 그 구설이 구설을 낳고. 그런데 유영아 변호사한테 5년간 오로지 유영아 변호사만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거예요. 그건 뭐냐?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목소리가 하나로 나가야 된다. 원보이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영아 변호사가 내가 후보 나가겠다, 대구시장 나가겠다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겠다 이게. 응? 유영아 변호사한테 자신이 뭔가를 해주고 싶은 입장에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는 유영아 변호사가 한다고 하는데 이걸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유영아가 돈도 없으니 내 이름이라도 팔아가지고 선거에 나서라고 하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눈물 나는 이야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 고생했다.
우리 공화당이 뭘 하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 사정을 이해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나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번에 유영하 변호사가 국민의힘으로 출마한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인정하는 상황은 아니다. 우리 공화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가 되는 상황은 반드시 나는 온다고 봅니다. 그게 2024년 총선 때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공화당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반국민의힘 세력과 세력을 총결집하게 될 것이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한다고 봐요. 자, 유영하 변호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는데 나는 다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를 친박의 태동인이 결합으로는 그게 아니다. 그건 전혀 아니다. 난 맞다고 봐요. 그 친박은 없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께서 누차 제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걸로 봐요. 그런데 나는 유영하 변호사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건 뭐냐. 정치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정치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면 그건 정치를 모르는 거예요. 정치는 내일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귀신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안 할 것이다라고 유영하 변호사가 자꾸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어제 MBN에 출연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께서 이제 사저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저의 후원회장을 맡으셨다고 해서 그게 바로 정치를 다시 하는 것이라고 보는 건 조금 과장된 해석이다. 또는 그 전에 정치적 재기는 안 할 겁니다. 정치 재개를 하지 않을 거라고. 이것은 유영하 변호사가 나는 실수한다고 봐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후원회장만 한다. 이렇게 몰아가면 유영하 변호사는 너무나 그건 외로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른바 엄청난 시기 질투가 과거보다 더 나올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독식하는 거 아니냐. 네가 뭔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자신이 대구시장 되는 것까지만 딱 하시고 나머지 정치 재개는 하지 못하도록 유영하가 막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런 위험성뿐만 아니라 정치인은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YTN 라디오에서 뭐라고 했느냐.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할 일이 단언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언코 없다. 정치에서는 단언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영하 변호사가 좀 더 노려냈으면 좋겠어요. 노려냈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정치 재개를 할 것이다. 그것이 언제 국민들이 부르게 되는 그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나온다고 봅니다.